순하고 귀엽고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이제 문만 좀 열리면은 갑자기 이제 빌리언이 좀 돌변을 해가지고 심한 때는 여기까지 다 부어 있어요. 얘 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단입니다.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학대받고 있는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가철을 앞두고 올해도 유기동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7, 8월에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꽤 세더라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던데 대부분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그건 지금까지 현행 민법이 개를 물건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현실이 바뀔 여지가 생겼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98조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새 규정을 넣겠다는 겁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네. 법으로 규정까지 한다니 좀 의아한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이전까지는 반려견을 물건으로 취급해서 값을 물어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면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동물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동물 학대범들의 형량도 올라갈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잖아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꼭 법제화돼서 동물이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네, 인간과 동물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로의 시그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동물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간, 애니멀 시그널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산책할 때마다 흥분하는 반려견 2마리 만나봤잖아요. 애니멀 시그널 최초로 반려견 훈련소까지 입소해서 산책 훈련을 받았는데 실내에서 갑갑해야 하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에 갑갑증을 느끼는 반려견들이 참 많은데 오늘 애니멀 시그널에서 만나볼 이 친구는 견디다 못해서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문제점이 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주 특별한 반려견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의 한 빌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들어오는 개 한 마리. 혹시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출근하는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얘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네, 빌리언이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출근하는 개 빌리언입니다. 사무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한두 번 출근해 본 게 아닌데요. 빌리언이 출근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빌리언. 지정 자리가 있나 봐요. 애교 많은 녀석이랍니다. 빌리언이 그럼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귀염둥이? 마스코트? 네. 새끼 땐가 봐요. 네. 회사의 마스코트로 불린다는 빌리언. 보호자가 집에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새끼 때부터 함께 출근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회사에선 이 테라스가 주 생활 공간이랍니다. 밥 먹고 뭐 더우면 좀 씻고 장난감 갖고 좀 놀고 하는 그냥 그런 공간? 빌리언은 이곳에서 낮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모두가 일하느라 바쁜 시간. 보호자 또한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빌리언. 오늘은 얌전하기만 하네요. 평소 때는 순하고 귀엽고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이제 문만 좀 열리면은 갑자기 이제 빌리언이 좀 돌변을 해가지고 환기를 위해 잠시 테라스 문을 여는 보호자. 바로 그 순간
저 친구에게 저 공간들이 좀 좁게 느껴지네요. 재빠르게 테라스를 탈출하는 빌리언. 빌리언이. 갑자기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과연 빌리언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저 종이 활동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 내 휴식 공간으로 나온 빌리언.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빌리언이 너무 좁은 곳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급기야 제작진과 정면 충돌까지 하고 마는데요.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드러누워서 떼를 쓰기 시작하는 녀석. 아유, 어쩌면 좋죠. 이렇게 수시로 탈출을 시도하는 빌리언 때문에 보호자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다른 회사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좀 한 번씩 좀 곤욕을 치를 때가 좀 종종 있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잡아서 이제 죄송하다 하고 양해 말씀드리고 그러고 이제 끌고 나오고 하죠. 녀석을 겨우 어르고 달래 사무실로 데려오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는 빌리언. 빌리언이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아요. 뛰어나가는 이유를 모두가 알 것 같은데. 일어나, 일로 와. 빌리언. 한참을 어르고 달랜 끝에 가까스로 테라스로 돌려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이제 좀 얌전해지나 싶었던 그때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빌리언. 방석을 물고 오더니 그대로 물어뜯어 버립니다. 저기 놀거리가 없고 얼마나 심심한데 방석이라도 물어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거 누가 물어뜯으래요? 자기가 좀 비집을 틈 있고 조금만 들어갈 수 있으면 뭐든 꺼내와서 이렇게 막 다 해집어 놓으니까. 야, 너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사무실 안에는 뭐든 물어뜯는 빌리언 때문에 멀쩡한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혈기왕성할 그런 시기인데 조그만한데 이렇게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갇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업무를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거를 많이 풀어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여기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죠. 사람도 넓은 집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개들도 넓은 공간 살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보호자는 그런 빌리언을 위해 휴식 시간마다 틈틈이 산책을 시켜준다는데요. 신이 난 빌리언. 보호자를 무작정 끌고 다니기 바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유. 평소에 얘 케어하다가 지금 오른팔이 좀 다쳐가지고 왼팔로만 지금 케어하는데 좀 많이 힘이 붙이죠 이제 제가. 오늘은 빌리언을 위해 회사 근처 애견 카페를 찾았는데요. 친구들을 보자 졸졸 따라다니며 인사를 건네는 빌리언. 이것저것 아는 척하기 바쁘네요. 덩치는 크지만 아직 한 살도 안 된 호기심쟁이 빌리언. 아이고 저런, 놀랐나 봐요. 결국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녀석들과 놀기로 했나 본데요. 아이고. 무서워. 점점 장난이 격해지더니 자기보다 훨씬 덩치 작은 친구를 그냥 깔아뭉개 버립니다. 빌리언 안 돼. 아이고 옮기지 마. 야 빌리언. 문제는 자기 덩치가 큰 줄 모르고 이렇게 심한 장난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렇게 놀기 좋아하고 우리 귀여운 빌리언을 사무실에서 좀 키우려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저나 빌리언 둘 다 한테 좋을지 좀 많은 좀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출근하길 좋아하는 빌리언. 하지만 걸핏하면 사무실을 탈출하는데요. 과연 빌리언의 문제 행동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다니는 말라미트 빌리언 만나봤습니다. 빌리언이 사무실에 있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듬직하고 얌전한 것 같다가도 뭐 보호자가 한눈만 팔면은 뭐 사고를 약간 치는 것 같은데. 빌리언이 왜 문만 열면 나가려고 하는지, 사무실 물건을 왜 망가뜨리는 건지 궁금한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용입니다.
빌리언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친구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말라무트 종이 다른 개들에 비해서 활동성이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래스카 말라무트는 추운 지방에서 썰매를 끌거나 맞아요. 사냥할 때 동행을 했던 견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라무트들은 성격 같은 경우는 되게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사회성도 좋고 사람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엄청 다른 강아지에 비해 다른 반려견들에 비해 엄청 남다르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라무트 견종들은 상당한 운동량이 필요한 견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썰매를 끌던 개니까 얼마나 그렇죠. 체력이 네. 좋겠어요. 네, 예상했던 대로 뭐 말라무트 중이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었네요. 근데 빌리언은 에너지가 넘치는 걸 넘어서 사무실이나 뭐 테라스에 있는 물건들을 수시로 망가뜨린다고 하잖아요. 예, 개들이 이렇게 집 혹은 사무실 물건을 물어뜯고 망가뜨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들은 단순히 심심하거나 무료할 때 많이 뜯는 파괴성 본능이 나타나고요. 말라무트 견종은 운동량이 많이 필요한 아이인데 운동을 충족을 못 시켜주면 물어뜯으면서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물어뜯는 건 왜일까요? 분리불안.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좀 자기가 불안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때 그런 파괴 본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빌리언이 사무실 문만 열리면 막 뛰쳐나가잖아요. 네네. 빌리언이 틈만 나면 사무실을 탈출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빌리언이 에너지량을 보호자분께서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만 열면 아 이때가 기회구나 도망가고 몇 번 도망갔더니 빌리언이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고 쫓아오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문만 열리면 나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고자 하는 본능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가는 코스가 딱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네요. 근데 영상 보니까 이게 빌리언이 산책할 때나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개들한테 막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살짝 장난을 치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빌리언이 제가 만나고 왔을 때는 이 아이는 놀자고 하면서 그걸 너무 즐기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살짝 느꼈던 거는 아 저게 조금 더 심해지면 말리고자 할 때 보호자한테도 표현을 하지 않을까. 표현이라는 거는 조금 뭐 으르렁댄다든지 뭐 이렇게 입으로 문다든지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과연 이육룡 전문가님 앞에서도 말썽꾸러기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빌리언의 이런 행동이 교정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고 오셨습니다. 빌리언을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육룡 전문가와 만난 빌리언. 이럴 수가 처음 본 사이 맞아요? 되게 착하네요. 훈련에 앞서 빌리언의 생활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는 전문가. 솔직히 데려가고 싶었어요. 아기가 이뻐도 너무 이뻐서? 아니요. 키우는 환경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낼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동안 테라스에 빌리언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고 녀석을 돌봐온 보호자. 들어가. 야야.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땐 빌리언이 자꾸 사무실을 탈출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공간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보호자님이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 안은 시원한데 문을 열렸을 때 뛰쳐나가고 싶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잠깐 바람 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금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리언이 앞으로도 계속 출근을 하려면 사무실 내부에 녀석을 위한 휴식 공간이 필수랍니다. 케이지 훈련을 해줌으로써 강아지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볼 땐 답답하지만 자기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아이한테 정말 편안하고 아늑한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보고 있을 때 먼저 케이지 내부에 간식을 넣어서 빌리언이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요. 엉덩이가 보였다고 들어갔다고 우리가 힘으로 밀어넣게 되면 갇히는 장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빌리언이 선택해서 간식이 있는 걸 확인하고 캔넬에 대해서 충분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언을 불러보세요. 빌리언. 부르고 날 쳐다봤을 때 주세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이제 기다려줍니다. 아이가 캔넬 들어가는 문 쪽을 쳐다보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딴짓하다가 오케이 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그렇죠.
안에서는 자기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밖에 꺼내줬을 때는 놀이터 공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강아지들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름철이 아닐 때는 주로 테라스에서 생활했다는 빌리언. 이 아이가 막 뛰쳐나오고자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를 해줌으로써 아이가 여기 나오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 기다려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막아 쓰는 거예요. 막아서서 기다려주면 돼요, 내가. 자, 이렇게 아이가 들어오면 내가 몸으로 쭉 밀어줘야 돼요. 아이가 자동적으로 앉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그냥 보상만 해주시면 돼요. 빌리언의 사무실 탈출을 막기 위한 또 다른 훈련법. 두 번째 훈련은 지정된 장소를 마련해줘서 기다리는 포인트 훈련이라 그래요. 아이가 이 장소에 대해서 기억이 좋아져야 돼요. 천천히 이렇게 간식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가 먹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나와줍니다, 이렇게. 지정된 공간에 간식을 두고 그 공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훈련입니다. 지금 보지 않을 때 몰래 한두 개씩 던져놓고 빌리언이 생각해서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게 놔두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가서 몸에 던져서 맞춰서 보상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자꾸 이 들어가면 이 아이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포인트 함으로써 이제 나오고자 하는 행동도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죠. 눈에 띄는 물건을 모조리 물어뜯는 빌리언의 행동. 빌리언이 그걸 뜯는 이유는 이 빌리언은 그 뜯는 게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의식을 간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에 간식을 넣어서 노즈 워크를 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데요. 간식을 먹으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물어뜯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주는 겁니다. 뜯다 보니까 간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간식 냄새가 나지 않으면 뜯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2개는 간식을 놓고 3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자, 놔줄게요. 자, 놔주세요. 네. 원래 눈에 보이는 건 다 물어뜯던 빌리언.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 이럴 수가. 간식이 들어있는 종이만 쏙쏙 골라냅니다. 회사 밖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산책 시 보호자를 끌고 다니는 빌리언. 작은 개들을 덮치는 장난도 교정이 시급한데요. 앞으로 많이 끌고 나가는 행동들이 있으면 우선은 하네스보다는 목밴드를 해서 교육을 해야지만이 아이가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빌리언과 함께 야외 훈련에 돌입하는 전문가. 과연 어떤 훈련일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이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훈련은 농리드 트레이닝법이에요. 예전에는 끌고 나갔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멀리 갔을 때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인 옆에 있을 때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빌리언이 산책을 하다가 보호자에게서 멀어지려는 순간 곧바로 리드줄을 당긴 뒤 모른 척 해주는 건데요. 또 이렇게 오면 내가 방향을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땡기자마자 보고 이리 와 하고 칭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혼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땡겨도 오지 않습니다. 네. 네, 넣어주세요. 그렇다면 사무실 탈출 겸 빌리언을 위한 솔루션 복습해 볼까요? 잦은 탈출을 일삼는 빌리언에게 생활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요. 목적이 있을 때만 물어뜯는 행동을 하도록 노즈워크 교육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롱리드 트레이닝 훈련법까지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솔루션 이후 빌리언과 함께 차근차근 훈련을 실천 중이라는 보호자. 빌리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답니다. 빌리언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확실히 좀 덜 받은 것 같아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사무실 사고뭉치 빌리언. 앞으로는 회사를 든든하게 지키는 든든한 마스코트가 되길 바랄게. 역시 뭐 선생님을 만나니까 천만지축 뛰어놀던 빌리언도 거짓말처럼 얌전해졌어요. 야, 이웅렬 전문가님 오늘도 해내셨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예.
솔루션을 보니까 가장 먼저 그 빌리언의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개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좀 거주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개들이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주는 게 좋을까요? 반려견이 방해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으로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쵸.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좁은 공간에서 테라스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조금 아이들이 몸은 돌릴 정도로 좀 정사각형인 공간에서 조금 넓은 데서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반려견도 사람처럼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다면 사람이 사는 방처럼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거나 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 좋겠네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선 반려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아늑해야 되고 자기가 눈을 떴을 때 뭔가가 보이면 안 되고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창이 있는 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밖에서 나는 뭐 새소리나 아이들 소리, 강아지 소리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립니다. 사실 새소리나 차소리에 개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그 빌리언이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빌리언이 아까 있던 그 장소에서는 뭐 햇빛도 많이 들고 덥기도 하고 말라무트는 더위를 많이 타는 견종인데 더운 데 있고 그리고 공간도 좁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도 다니고 오히려 또 이 난간도 너무 낮습니다. 맞아요. 위험해 네. 보였어요. 네,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는 말라무트 견종을 키우기는 적절하지 않더라고 봅니다. 그죠. 아무래도 근데 보호자분이 이거를 알고 그랬을 리는 없고요. 모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셨으니까 절대 맞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입니다. 오늘 만나본 빌리언은 직원분들이 회사의 마스코트라고 좋아들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정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럴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위해 꼭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반려견을 가게나 뭐 사무실에서 키울 때는 보통 보호자분이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아이도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자기 공간이 필요한데 보호자 딴에는 같이 있는 게 우리 반려견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자신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반려견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올바른 공간을 만들어줘서 반려견이 진짜 안전하게 옆에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짜 키우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좀 반려견들 보면은 오는 아이들이 보통 보호자 앞에서 싸나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공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공간을 꼭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들에게는 모든 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둔감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리언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우리 이용용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